안녕하세요. 장검중학교 2학년 학생들. 우리가 저번 수업 시간 때 드디어 통치제도 교과서를 통해서 다 정리를 하면서 시험 범위 진도를 다 나갔었는데요. 하지만 아직 학습지가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오늘 수업 시간에는 학습지 빈칸을 채우면서 우리 교과서에서 했던 내용 복습도 하고 동시에 조금 빠진 부분 보완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학습지를 추가적으로 몇 개 더 줬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러분 시험 공부에 도움이 되라는 요약집하고 퀴즈 제공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그거 퀴즈 중심으로 풀이를 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거 완료되면 이제 정답하고 학습지 빈칸 답하고 같이 해서 자료를 올릴 건데 여러분 반드시 그 보기 전에 미리 여러분이 스스로 학습지 빈칸도 한 번 더 점검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퀴즈도 스스로 한번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하지 않으면 그거 별로 도움 안 돼요. 공부는 반드시 본인이 스스로 하고 복습하고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수업을 올리기 전에 미리 반드시 학습지 요약 빈칸하고 퀴즈하고 풀어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학습지 빈칸 채워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내용, 통치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 빈칸을 채우실 때는 반드시 교과서를 옆에다 두시고 우리가 교과서에 표시한 내용하고 학습지하고 비슷한 부분은 뭔지, 여기에서 빠진 부분, 선생님이 학습지에 보충한 부분은 뭔지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서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은 일단 중앙정치제도부터 빈칸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기구들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조선의 중앙 정치를 이끄는 가장 핵심은 색깔이 달랐잖아요. 그죠? 의정부와 육조라는 기구였기 때문에 흔히 조선의 중앙 정치 제도를 의정부 육조 체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의정부 육조 체제는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제도로서 그것 때문에 의정부 육조 이외에도 다양한 기구들을 만들게 되는데요. 정리 좀 해보면요. 핵심 통치기구로서 괜히 이름이 의정부 육조 체제가 아니겠죠. 의정부와 육조가 존재를 하게 되고요. 의정부는 재상들이 모여서 정책을 논의하는 가장 지위가 높은 기구예요. 최고 회의기구 역할을 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회의를 하면 육조에서 실제 정책을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구만으로도 충분히 나라 운영이 되지만 조금 보완이 들어갔어요, 조선은. 왜냐하면 이제 조선이 태조 이성계 때 바로 정책이 확 완성이 된 게 아니라 제도가 중간에 여러 과정을 거쳤기 때문인데요. 자, 특히 태조 이성계 다음에 본격적인 조선의 기틀을 다졌던 임금이 태종 이방원이었죠. 이 태종 이방원은 왕권이 강한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기구들을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왕권을 뒷받침하는 기구 우리 두 개 있었잖아요. 그죠? 승정원과 의금부라는 기구가 그래서 추가가 됩니다. 승정원, 의금부. 먼저 이 승정원 같은 경우는 우리 체크했었죠? 왕의 비서 역할을 함으로써 왕권을 뒷받침하는 기구가 되겠는데요. 참고로 이 승정원의 대장 역할을 하는 놈들이 도승지라고 이름이 불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극, 드라마 같은 거 잘 보시면 왕이 뭔가 명령을 내리려고 할 때 내관이나 궁녀를 부르기보다는 도승지를 들라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신하가 들어가지고 왕의 명령을 듣고 다른 기관으로 전달하는 심부름꾼 역할을 하거든. 그 사람이 도승지라는 사람, 전형적인 왕의 비서라는 거고요. 그러한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국왕의 명령을 전달한다든가 상소문을 왕에게 전달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왕의 명령이 궁궐을 들락날락할 수 있게 도움을 줘요. 그래서 이걸 좀 우리가 어려운 말로 왕명출납, 출납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잖아.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왕의 명령이 왔다 갔다 거린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왕명을 이제 승정원에서 전달을 하는데 이걸 제대로 실행하지 않는다라든가 왕의 명령을 어기고 큰 죄를 짓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할 때는 이 의금부가 출동을 해서 처벌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재판기관이 따로 있는데도 이 의금부를 통해서 좀 중죄인, 특히 왕의 명령과 관련된 이런 일들을 이제 처리를 함으로써
왕권 강화에 기여를 했던 기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왕권이 그러면 너무 커지겠죠? 약간의 견제가 필요해요. 동시에 또 이런 의정부 같은 데서 일을 제대로 하는지 감시를 해야겠다는 거야. 그렇게 나온 기구가 언론기관이 있었죠. 통째로 3사라고 불리던 기관이었는데요. 자, 선생님이 약간 교과서랑 순서를 바꿨어요. 가장 3사 중에 유명한 게 실은 얘거든요. 바로 사간원, 그리고 얘와 함께 세트로 출발했던 게 사헌부, 마지막 라스트로 나왔던 게 홍문관이었죠. 그래서 요 세 기구가 유명한데 각각 기능은 선생님이 설명을 했어요. 먼저 사간원, 간자 괜히 들어간 거 아니라고 했죠. 간원, 간쟁 같은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담당함으로써 왕에게 동촉하시옵소서 요거 하는 기구가 사간원, 그리고 사헌부, 관리들이 부정부패를 일으키진 않는지, 그러니까 뭐 돈을 빼돌린다거나 뇌물을 받지 않는지 그러한 그 관리들의 풍속을 단속하는 기구라서 이거 이제 좀 어려운 말로 풍기 단속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냥 선생님 봤을 때 이 정도만 아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부정부패를 감시한다. 그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집현전을 계승해서 원래 연구기관으로서 경연 같은 데서 활약했던 게 홍문관인데 즉 경연에서 활약한다는 그 자체가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왕이 뭔가 질문할 때 이거 이제 자문 스스로 질문하고 답한다 해서 자문자답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담당하면서 견제 역할하는 기구가 홍문관이었고요. 자, 그래서 이 세 기관은 말로써 여러 가지를 제안하고 떠들고 자료 입증을 하고 이러면서 권력이 누군가에게 쏠리지 않게 조화를 이뤄야 되잖아. 쏠리지 않게 권력이 부정부패가 일어난 것을 방지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요게 3사라는 기관이 되겠고요. 실은 이것만으로도 중앙정치제도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는데 조선은 여기 이제 또 기타 등등 플러스 알파가 있다고 했어요. 어떤 기구였느냐? 바로 역사를 편찬하는 기관 춘추관이 있고요. 수도 한양을 특별 관리하는 한성부, 여러 가지 인재를 길러내는 가장 지위가 높았던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학생들이 이름만 보면 쉽잖아. 한성부 많이 들어서 쉬워. 성균관 이건 잘 안 헷갈려 하는데 춘추관을 헷갈려 하는 경우가 많아요. 춘추 이게 시간을 의미한다. 요것만 해석하면 어렵지 않은 기관입니다. 역사를 편찬한 기관 춘추관이고요. 여기에서 굉장히 유명한 역사서 나왔다고 했죠. 조선의 역대 임금들에 대해 소개를 했던 조선 왕조 실록 요게 춘추관하고 또 관련이 있습니다. 밑줄이 내가 빠졌는데 편집하다가 요거 추가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요게 중앙정치제도였고요. 이번에는 지방행정제도가 되겠는데요. 지방행정제도는 조선이 굉장히 공부하기 좋은 게 고려와 달리 굉장히 심플해지고 간단해졌다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조선 내용 쭉 한번 정리해보면 일단 조선은 팔도라고 불리는 8개 구역으로 지방을 나눴는데 이 8개를 다시 또 하위에는 부목군현이라고 해서 나눠 놓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역에 지방관을 파견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고려가 상당히 다양한 형태로 운영을 했던 것과 다르게 조선은 팔도 이름도 한 종류밖에 없잖아요. 모든 지역에 똑같이 지방관을 보냈기 때문에 이걸 모두 하나 똑같아. 일원적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일원적인 형태로 지방제도를 운영을 하게 되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단계가 높은 팔도, 여기에 책임자로 백성을 관찰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관찰사라는 이름의 지방관을 보내고 그 아래 작은 곳에는 수령, 흔히 사극에는 사또라고 많이 불리는 요런 애를 보내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흔히 그냥 통틀어서 수령이라고 부르지 지역에 따라서는 목사, 현령 등 이름은 다르게 불립니다. 사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건 그냥 대충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요지는 고려와 다르게 모든 지역의 지방관을 파견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모든 지역의 지방관을 파견했기 때문에 고려와 다르게 향리의 지위나 영향력, 힘이 굉장히 약화가 됩니다. 그래서 향리들이 옛날만큼 강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게 되고요. 또한 망이 망소인한 때부터 없어지기 시작했던 이 향소보곡이란 시스템도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지역에 지방관이 보내졌으니까 이러한 특수구역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이란 말로 다 해결이 되는 거야, 조선은. 그래가지고 이런 이상한 것들도 다 없어졌다라는 거고요. 대신에 조선에서 하나 더 증가한 게 있는데요. 요거는 선생님이 그냥 읽어보면 될 것 같아서 설명을 따로 교과서엔 하지 않았지만 교과서에 있긴 있어요. 자, 이 기관 유향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향촌에 존재하는 뭐 동사무소 같은 느낌. 그래서 이름이 이제 유향소, 다른 말로는 향청이라고도 불리는 기구인데 요건 국가가 만든 게 아니고요. 지방 양반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기구야. 그래서 수령들이 지금 향리의 힘이 약화가 됐잖아. 그래도 혹시나 조금 지방관이 이 지방을 잘 모를 경우, 이런 경우에 향리한테 낚일 수도 있단 말이야. 혹은 수령이 어쨌든 모든 지역에 파견이 됐는데 이 수령이 이 지방에 대해 좀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을 수도 있어요.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그럴 때 나름 지방의 지식인이라고 볼 수 있는 양반들이 도움을 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수령이 질문을 해올 때, 자문을 해올 때 도움을 주는 거고요. 동시에 향리들이 혹시나 수령 몰래 나쁜 짓 하는 거 아닌지 감시를 하는, 그래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교육하고 안정시키는 데 굉장히 도움을 주는, 그러니까 이 지방 양반들이 나름 지배층이잖아요. 요즘에 치면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할까? 그런 식으로 해서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수령들을 돕는 모습을 보이고요. 특히 이 유양소가 이렇게 향리를 감시하니까 더더욱 향리의 힘은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방제도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합니다.